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를 짤 때 일시적으로 기억력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짤 때 우리 뇌에서 CPU 캐시 메모리처럼 코드의 일부분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CPU의 이제 캐시 메모리 같은 건 굉장히 빠른 메모리인데, 이제 연산을 처리할 때 일시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CPU 자체 내에서 아주 빠른 메모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뇌에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전개할 때 어떻게 짜야지 큰 틀은 있지만 막상 짤 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짜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라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 이런 일시적인 기억력이 좋아지면 집중력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집중력이 되게 좋아야 개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기억력이 있으면 코드를 훨씬 잘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사람들 보면 좀 개발을 잘했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기억력이 좀 좋았던 친구들도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기억력 말고 집중력이 또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대하는 친구들이 막 천재들이 아니잖아요. 전 대부분 일반인들을 상대하고 비전공자들이나 왕초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억력에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변수의 네이밍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발자들이 이제 변수에 어떤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어떤 유머들을 보면 개발자들이 진짜 코드 짤 때 제일 힘든 게 네이밍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떤 이름으로 변수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할 때 확실히 기억에 남냐 안 남냐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글처럼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초보자가 처음부터 영어 막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옵셔널 뭐 이런 걸 막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옵션 값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고, 옵션이란 게 다 영어니까 뭐가 있을까, 이게 쉽게 막상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함수명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지으면 이정표를 바로 알잖아요. 막 이렇게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사실 우리가 사용설명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실제로 개발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문서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글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좀 많이 당해서 어렸을 때 그냥 무조건 영어로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유를 끝까지 찾아가 보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한글을 정말 쓰면 안 된다면 많은 언어들에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주석도 영어로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의뢰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굳이 그걸로 변수명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통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가 아님에도 영어로 모든 변수명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변수명 보면 영어를 잘 못하는 개발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수명이 약간 좀 애매하게 막 되는 경우도 많고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예 영어가 좀 익숙한 사람들끼리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한글로 이제 써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아마 안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짜는 개발에는 제가 한글로 변수명도 다 쓰고 한글로 써요. 실제로 주석도 한글로 좀 쓰고, 그냥 주석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해요. 네이밍을 한글로 바로바로 떠오를 때 딱 쓰거든요. 근데 이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뺐거든요. 사실 영어로 쓰는 것도 그렇고 한글로 쓰는 것도. 근데 잘 써놓으면 진짜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 기억이 딱 될 정도로
쉽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저는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제가 이거 28년 동안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 10대 때부터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한글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혼났었거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터보시나 이런 때는 한글로 이제 변수명을 쓸 수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나 맥 OS X 환경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바로 개발하니까 이제는 막 한글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개발 운영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최소한 이제 현업에서 쓰기는 좀 힘들어도 이제 초보 개발자들에게 일단은 한글로 코딩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한글로 코딩을 하면 한글로 코딩하면 코딩에 대한 공포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나 햄스터 같은 이제 보금자리를 옮길 때 익숙한 냄새가 있는 자기 집에 있던, 청소하기 전에 있던 도구들 있죠. 자기 보금자리에 있던 도구들이나 이런 냄새가 나는 것들을 옮겨주면, 이 후각이 예민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또 그 보금자리 옮겨주거나 청소하거나 이러면서 다 치워도 그 안에 가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나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을 한대요. 그 주인 냄새에 이게 쫓아다니는 이런 강아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숙한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인 코딩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익숙한 지식은 뭐죠? 한글이라고 하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인 코딩의 결합이 공부의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거는 또 나름 꿀팁인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로 이제 배운 지식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익숙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공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빨리 늘고, 제가 그 천재들이나 이런 좀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학적인 거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아주 기본은 공부한 거를 타인에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꽤 괜찮다고 해요. 근데 내 거와 되는 과정에서 나의 익숙한 지식에 이 지식이 서로 이제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주 공부할 때 실전에서 필요한 공부 지식인데, 공부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암기에 다 가려진 거야. 주입식 교육에. 이제는 바뀔 때도 됐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암기력이 미친 듯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이런 암기 능력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좀 만드는 게 좋다. 물론 기억력 좋으면 좋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거나 무슨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서 하는 그런 시험들을 보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냥 유도리 있고 좀 있는 도구들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진짜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쓰는 용어나 주로 쓰는 거 위주로 외우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노하우, 지식, 네이버 지식인에 딱 때리는, 그리고 아니면 네이버 사전에 딱 때리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스마트하게 라이프 해킹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높은 연봉을 받아내고 훨씬 빠르게 성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 영상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일단 설계할 때랑 작업할 때 익숙한 한글로 쭉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썼는데도 나는 쭉쭉쭉쭉 잘 짜지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나는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개발 자체도 버거운데 지금 이거 네이밍까지 내가 생각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A, B, C, D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이밍을. 그렇게 하면 C가 뭐였더라? A라는 이름에 뭐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이밍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한글 코딩도 저는 추천을 드린다. 한글 네이밍도. 그래서 나중에 때에 따라서 한 번에 영문 변수명으로 싹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글로 만든 거는 딱 한 번에 바꾸기가 더 편한 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네이밍의 단점이라고 제가 하다 보면 단점이 뭐였냐면, 의미를 담는 코드명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떤 툴에 따라서는 한글로 쓴 변수 네이밍이 자동 완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다 잘 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근데 좀 길어지는 거? 코드가 완벽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자어로 축약하고 싶은데, 또 한자어는 좀 어렵잖아요. 한자어로 축약, 근데 축약어만 잘 써도 그 규칙만 좀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도, 안물, 안궁,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축약어를 잘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네이밍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초보자라면 아마 이런 걸 해보셨으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별로면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저처럼 기억력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되게 활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연히 영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제 신토부리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전통 한복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어 오죠. 한복 같은 경우도 개량 한복 나오고, 요즘 뭐 스파오 같은 데서는 그 정말 한복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지만 편하게 잠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까지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좀 발상을 좀 신토부리에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불편함을 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회사 가셔서는 하시는 거 추천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CTO가 돼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규칙을 정의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괜찮은데, CTO가 아니시라면 보통은 다 영문으로 쓰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근데 주석은 또 한글로 써야 되는 좀 또 애매한 그런 느낌. 근데 영어를 좀 잘하면 더 좋긴 하니까, 문서 볼 때 좋긴 하니까 나중에는 영문으로 작업하시더라도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봐서 초보자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좀 더 쉽게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글 코딩은 저 옛날에 비주얼 베이직 어렸을 때 10대 때 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훨씬 좋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해보라고 많이 하는데, 초보자들이 좀 극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네 발 자전거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두 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저는. 근데 초보자한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나중에 두 발 자전거를 결국엔 타게 될 거니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두 발 자전거의 중심 잡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리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네 발 자전거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이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문으로 어설프게 변수명 만들고 제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훨씬 직관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주도하면서 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 코딩을 초보자들한테 저는 많이 추천하고요. 저는 계속 한글로 짜요. 제 혼자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그게 훨씬 편하고 나중에 기억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룰이 있는 그 코드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